여기는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가. CES잖아요. 전기 박람회잖아. 컨슈머 일렉트릭 쇼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자동차 쇼가 엄청나다는 거죠. 현대도 나왔지, 기아도 나왔지, 그리고 벤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반칙이야. 왜냐하면 지금 CES에서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차를 발표하는 거.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차를 진짜 발표해버리면 여기가 모터쇼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벤츠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신차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로선 고맙게 말이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차는 CLA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셨나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요. 아주 미끈하고 아주 멋진 차죠. 그리고 아주 벤츠에 미친 사람의 차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앞부분 그릴을 보면 벤츠 엠블럼이 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천장에 보면 벤츠 다다다다, 휠 보면 벤츠 다다다다. 벤츠 엠블럼을 정말 환장한 사람 같아요. 이 실내를 보면 또 엄청난 벤츠 엠블럼이 있는데, 전체적인 실루엣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DRL이 하나가 있는데 차 전체에 삥 두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 됐어요. 오, 잠깐만, 이 앞부분은 라이팅이고 여기 그라데이션 주면서 크롬으로 바뀐 거 이거 어서 봤는데 현대차 소나타잖아. 소나타 베꼈어요. 현대차 디자이너들 보고 계세요? 이 라인 그대로 이어가서 여기 손잡이 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서 여기 뒤쪽에 있는 크롬 라인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라이팅과 크롬을 이어가는 느낌으로 차 전체를 삥 둘러서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미끈하고 아주 멋진 디자인인데요.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전혀 없네요. 앞으로 크게 변화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컨셉트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CLA가 변화될 거냐, 그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느끼겠지만 CLA는 앞으로 전기차로 바뀝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요. 전기차로 바뀌어야지. 벤츠라는 자동차 브랜드 앞으로 이 소형차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전기차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차일수록 전기차로 바꿨을 때 그 체감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만약에 큰 배기량의 자동차는 이 엔진의 음이라는 것 자체, 그걸 즐길 수 있는 자동차지만 이 소형 자동차는 엔진이 항상 약점이었어요. 진동이 커, 소음이 컸던 자동차, 그런 자동차를 전동화로 바뀌면서 훨씬 더 미끈하게, 훨씬 잘 나가게, 훨씬 경제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를 전동화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큰 건데, 지금 이 CLA 전동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실제로도 바꿔준다고 합니다.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이 미끈한 느낌은 잘 살려줄 것 같고요. 이 동글동글한 이 느낌, 이 귀여운 느낌도 잘 살려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CLA를 보면서 야, 이거 내 드림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도 특징인데요. CLA는 LFP 배터리, NCM 배터리 둘 다 제공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둘 다 준비했어, 이런 마음으로 두 개를 제공하니까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LFP, 비싸면서도 장거리 하고 싶은 분들은 NCM, 이런 거 선택하면 되겠죠. 우리 싸우지 말아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걸로 믿습니다. 이 차의 정말 놀라운 점은 주행거리일 텐데요. 주행거리가 무려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75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LFP 배터리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는 500km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500km만 이라고 얘기했지만 500km면 서울에서 부산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무충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이 퓨얼 이피시언시에 굉장한 효과를 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쌓았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주행해보면 EQS의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CLA 클래스에서 그런 것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실내에서도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다이얼 가운데 저렇게 그래픽이 나타나는 거, 저런 것들도 아주 멋진 지점이죠. 온도를 조절할 때 왜 다른 데서 온도를 보고 온도를 조절하니, 공기 나오는 그 지점에서 조절해야지 라는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디자인은 궁극의 모던함을 주제로 했다고 합니다. 얼티밋 모더니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저 공조장치 스위치가 저기 있는데, 공조장치 스위치도 아주 멋진 곳에 있죠. 공기가 나오는 바로 그 지점에 온도 조절 장치 저런 것들을 넣었는데, 저기 실제로 저렇게 될 것이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저렇게 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라이팅 시스템들 누가 벤츠 아니랄까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화려하게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조수석까지 당연히 디스플레이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UX니까 MB UX고요. 그 슈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3개의 스크린이 쭉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기 아주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저렇게 조그마한 뭐가 있어요. 저거 두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거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게 되고요. MBOS를 통해서 이 벤츠의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이 안에 넣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액세서리입니다. 이 MBOS는 생성형 OS를 갖고 있어요. 챗GPT 같은 거, 그거 뭐 굉장히 잘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 같은 기능들을 이 자동차에 하나씩 둘씩 적용하게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적용한 곳은 폭스바겐이고요. 이제 벤츠가 두 번째 타자로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을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쪽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차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꼭 봐야 되는 차가 있어요. 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네요. 신형 E클래스입니다. 2350 포매틱 세단. 와, 헤드램프 약간 아,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인데, 이 차 사실 겉모양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시승까지 해야 되잖아. 시승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시승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더 있다가 시승기를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시승기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새로운 E클래스의 앞모양을 한번 보시죠. 앞모양에 보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치 표주박처럼 생겼어요. 옛날에 표주박 같은 E클래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네모나게 바뀌고 나서 사람들이 야 뭐야, E클래스 왜 이래, 내 E클래스를 돌려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정도를 만든 것 같아요. 동그라면서 네모나게. 글쎄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모양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라이팅 그릴이 안에 들어갔다, 이거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는데 이건 북미 규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우리나라 규격엔 여기 램프가 없습니다. 있으면 불법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치 S클래스에서 봄직한 그런 손잡이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윤곽을 보면 E클래스의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저 앞쪽에서 엣지 이렇게 쫙 잡아놓은 거, 뒤에서 그걸 또 받아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생겼죠.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데 21인치 휠 어마어마하게 크게 멋지게 생겼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 테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공력 휠이죠. 공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벤츠가 요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에어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요. 그리고 뒷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뒷모양을 보면 요거 뭡니까? 요거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벤츠 엠블럼 하나였었는데 5개 주니까 5배로 더 좋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다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E클래스 같은 경우는 테일 파이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원가 절감이다 이렇게 보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디자이너가 원했던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 미쳤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 오, 세상에.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오고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지금 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요. 높아도 할 수 있어요. 안녕 헬로우. 이렇게 뚜껑도 고급스러워. 훨씬 빨라졌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뚜껑을 보여주고, 풀체인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풀체인지 느낌은 아니네. 뭔가 기존에 있었던 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E클래스가 이렇게까지? 그런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 바로 이것이죠. 드디어 X박스가 들어왔습니다. 게임 컨트롤러가 들어와서 이걸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에어벤트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요것도 굉장히 멋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S클래스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뒷좌석 살짝만 볼까요? 온 김에. 우와, 이 뒷좌석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그냥 환한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멋있어요. 딱 앉았을 때 이게 진짜 고급이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헤드레스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고급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머리 같은 것도 이렇게 멋있잖아.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넉넉하고,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헤드레스트는 각도가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5 시리즈나 이 E클래스가 이 부분이 조금, 이 등받이가 너무 서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450인데도 불구하고 450의 뒤에 리모컨이 없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있어요. 4존 에어컨이 아니다, 2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 요거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열선이 없어요. 통풍 시트 같은 건 당연히 없죠. 왜 없냐는 생각이 들고요. 팔걸이 있는데 여기 컵홀더도 없어요. 컵홀더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있죠. 컵홀더가 아니잖아, 이건 스마트폰 홀더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당기면 컵홀더가 나옵니다. 꽤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감촉도 너무 좋고요. 자, 벤츠는 벤츠구나, 그런 느낌 들고, 그리고 사실 하이퍼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스크린이
최신 스크린이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EQE라든지 이런 차에서 많이 봤던 스크린을 보다 보니까 야, 뭐 이런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밖에서도 보여줍니다. 디지털 엑스트라라고 해서 AI가 여러 가지를 제공해 준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AI can be so r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트렁크 공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열리는 거, 벤츠가 이 뚜껑 열리는 거 가장 빠르죠. 뚜껑 빨리 열기 대회 같은 거라면 벤츠가 당연히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버튼 누르는 데가 있어요. 이 버튼 누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갇히게 되면 이걸 눌러서 탈출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불도 깜빡깜빡하고 아주 적극적이네요, 그죠? 보통 벤츠 운전자들은 트렁크에 갇히는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에 가서 다른 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야, 드디어 보게 되네요. EQG입니다. G클래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가장 낡은 자동차, 가장 오래된 자동차, 가장 옛날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가 처음 SUV를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세단 메이커였으니까. SUV는 누가 만들었나? 그때 당시 푸치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푸치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은 마그나슈타이어죠. 지금까지도 마그나슈타이어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 메이드 인 벤츠가 아니에요. 벤츠가 위탁해서 가져오는 자동차가 바로 G바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그다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한 75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다지 손을 대지 않고 거의 매년 올해 단종 하나 내년 단종 하나 이렇게 수순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동에서 갑자기 빵 터지면서 중동 부자들이 제일 비싼 게 벤츠라며 그러면서 벤츠 G바겐을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G바겐은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자동차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면서 이래서 사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지금 2억이 훌쩍 넘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비싼 차라고 할 수 있는데 S클래스보다 이 G바겐이 더 비싼 겁니다. 그 G바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일 텐데 이 G바겐의 끝을 보여주는 게 바로 EQ G바겐입니다. 사실 이 환경 규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차체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배터리를 넣어서 그 생명을 더 연장했다는 거죠. 아니, 디자인 좀 바꿔달라고. 이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63AMG만 팔고 있죠. 이 63AMG로 이 차를 달려보면 소리 우렁차게 부르르르 좋지만 실제로 200km까지 달리는 건 무서워서 할 수가 없고요. 한 100km로 달렸을 때도 이 앞유리가 바바바바바 떨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이 차는 외관에서는 거의 특징이 없는 G클래스인가 보다 생각되는 그런 차지만 뒤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원래 타이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타이어를 빼고 그 자리에 전기 케이블을 넣었습니다. G바겐하고 똑같은 모습은 보여주기 싫어 라는 느낌일까요? 실내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 차는 전기차면서도 굉장히 클래식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도어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는 도어 스위치, 이거 한 70년대에 다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이걸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벤츠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옛날 것들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자동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바꿨을 때도 뭔가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프로드 주행 능력 향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 이유 때문인지 이 차에는 2단 변속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4바퀴가 각기 주행이 가능해서 그래서 탱크 턴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른쪽 바퀴는 앞으로, 왼쪽 바퀴는 뒤로. 그럼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프로토타입이고요. 실제 양산이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G바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쪽에 가면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저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삼성 LG를 보다가 이걸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 손가락으로 이걸 계속 가르쳐야지 갈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이걸 떼면 멈춰버려. 여기 이 차 뭐야 이거. 네, 이거 설명 속 터져서 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건 독일인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속 터져서 못해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에서 다양한 차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니 벤츠가 이렇게 해도 되나? 요 안에서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삼성, LG, 현대, 기아, 모비스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벤츠는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여주는 기술이나 기능 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제 대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전 같으면 벤츠는 넘사벽이었죠. 아니 그 주행 감각을 어떻게 따라가, 그 엔진 기술을 어떻게 따라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차도 없고 이 차도 없고 저 차도 없네. 다 엔진이 없는 차잖아요. 그럼 이렇게 엔진 없는 차에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OS고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IT 기술일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주는 IT 기술에 비해서 벤츠가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자동차라는 게 IT 기술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